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로는 많이 이렇게 말하고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로는 듣기 좋아요. 항상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그 죄명을 보니까 내란 선동죄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죄명 거기다가 또 명예훼손 그 통영경찰서 수준 아닙니까? 어? 내가 가짜 체포영장을 사용했다고 말했더니 또 통영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꾼들이랑 한패가 돼서 치상죄가 없는데 치상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실제로 앞지르기를 해서 중과실을 범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그런 사람들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실제로 합의금도 받고 이중배상으로 보험금도 청구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치상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진단서 이렇게 질병진단서 같은 걸 제출해가지고 그 병원 기록에 보니까 뭐 생리통이 써 있어요. 생리통으로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게 교통사고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걸 집어넣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걸 집어넣고 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기소하고 온 국민이 지금 이걸 알게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말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경찰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고소고발합니까?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 권력을 그렇게 갖고 있고 그렇게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지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래 그 권력을 쓸 데가 없어서 그런 민초들을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유튜브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고발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저는 뭐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통영 경찰서에서 이런 좀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서 좀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또 예전에 그런 제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현재 이제 시국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이럴 때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제 자신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좀 말하기도 싫고 좀 뭐 그래요. 너무 실망이 있어서 마음에 어떤 말을 표현해도 뭐 우리 북한 그리고 그런 거 참 기가 막히고 또 일본, 미국, 중국 뭐 모든 나라에서 간첩법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적으로 산업 스파이도 많고 간첩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정말 그 반대 세력인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그 뭐 저희처럼 민초가 무슨 이런 민초들이 하는 말이 뭐 큰 힘이 있겠습니까? 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얼마 안 되고 몇 분 본다 하더라도 아니 이런 이름 없는 민초가 말하는 것 그 또 댓글도 다 지워버리고 조회수도 조작하고 그래요.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뭐가 안타까운지. 내가 이제 이 조회수를 보고 있는데 조회수가 갑자기 뭐 10개씩 몇 개씩 줄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좋아요 숫자도. 그러니까 아마 또 이렇게 어떤 해킹으로 뭐 어떤 짓을 하는지 난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참 부끄러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그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1960년 3월 15일 날 이 선거에 앞서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두고두고 비난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SNS에 들어가 보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난리예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을 비난하고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들 비난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신 분들, 영웅들 우리가 이제 인정해줄 거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반도에 접목시킨 분이고요. 재헌헌법을 선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 백성들이 뭐 어느 정도 경제 수준도 돼야 되고 교육 수준도 돼야지 민주주의가 운영되는데 아무튼 그런 나라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기초를 닦았죠.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국비로 유학을 보내서 인재를 키워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때 인적 자원이 됐죠. 계속 그렇게 교육에 투자를 했죠. 없는 돈에. 그 부정부패를 해서 돈을 빼돌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어떤 뭐 공공사업을 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신문 광고를 하고 돈을 착복하고 교묘하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 아무튼 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셨는데 이때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 민주당 후보가 이름이 이제 조병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선거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하셨어요. 지병으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선거 치르기 전에 확정이 됐는데 아무튼 그 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부통령 후보가 자유당 이기봉 후보였는데 이제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 부정선거를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것이 선거 전에 드러나서 이렇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됐죠. 아무튼 이 일이 역사에 있고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또 4.19가 있었고 뭐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요. 네, 1961년 5월 16일 날 이렇게 군사정변이 있었는데 이러고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죠. 헌법을 개헌을 해가면서 유신헌법으로.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아무튼 가난한 나라를 먹고 살만한 나라로 발전시켰어요. 그 인적 자원 교육을 통한 그런 인적 자원을 이승만 대통령 때, 또 이승만 대통령 때 유교사변을 겪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끌어낸 그런 공로가 있죠. 우리나라의 지난 70년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어요.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70년 동안 전쟁도 없고 이런 때가 거의 없죠. 이렇게 70년 동안 경제 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건 그 배후에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저희는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갖고 오는 동안 좀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뭐 우리 북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지금 그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이번 일로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선거, 군사 정변 이런 것들을 비민주적인 일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비난을 하고 이제까지 그랬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국회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그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지금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볼 줄 압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 뭐 잘한 것은 아니죠. 잘한 일이 아니죠. 그래도 그런 사안을 가지고 특검하자 그렇게 몇 달을 끌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선거 부정.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도 치르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야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왔는데 언제까지 이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끝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10몇 프로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뭐 이렇게 40몇 프로로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인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통령을 보내면 그 다음 일이 걱정스럽고 우리나라 체제가 이거 정말 완전히 끝장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한 사람을 잡지 못해서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말씀하셨죠. 유튜브들이 백날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백날 고소하면 뭐 하겠어요? 법원에서 그냥 다 덮어버리고, 또 검찰이 수사 안 해주고 뭐 하겠어요? 대통령은 아니죠. 대통령이 그 문제를 말했으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집어넣고 명예훼손으로 걸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개인들이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없어질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는 이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전국 사전 투표인 명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있는 서버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의혹이라면 더더욱이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면 관련자들 다 내려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로 혜택을 입었던 국회의원들 다 내려와야 합니다.